안녕하세요. 안주근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뵙죠. 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어디서 커피를 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블레스빈이라는 생두 회사가 있어요. 많은 생두 회사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아무 데서나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블레스빈을 했으면 하는 이유는 저희가 쓰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제 맛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같은 커피라 그래도 수입하는 곳에 따라서 생두가 다르면 어찌됐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맛 비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로스팅이라든지 맛 평가를 같이 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 블레스빈 치고 들어가면 이제 여러 군데 나라별로 산지별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커피를 하냐, 뭐 지역별로 막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전체 상품을 해서 가격 낮은 순으로 한번 볼까요? 로부스타 종이 당연히 제일 많고 브라질도 있는데 다 나갔네요. 없어요.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게 뭘까? 인도 커피를 로부스타를 뺀 상태에서는 브라질 커피가 있고 예가체프 내추럴 정도가 있네요. 브라질, 뭐 같은 브라질은 그냥 가장 저렴한 거 아세요? 브라질 산토스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포가 있네요. 시다무 지포가 좋기는 한데 얘가 지포가 있어요. 누가 많이 가져가나 보네요. 그 다음에 뭐 과테말라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눠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다시 또 볼게요. 역시 시다모 지포가 있죠. 얘가 지포하고 거의 뭐 동급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시드 있고요. 보통 우리가 커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워시드냐, 내추럴이냐, 로부스타냐, 아라비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이 이제 로스팅을 할 때. 근데 지금 여러분이 로스팅이라는 걸 배울 때 제 기준에서 왜 배우냐를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잘 볶기 위해서 볶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잘 볶는 로스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학원에서 배운다. 잘 볶는 로스팅을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리 학원에서 이제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요리 학원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고급 과정, 프로페셔널 과정까지 배워봐야 사용법 배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요리를 배웠다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배웠다라고 했었을 때는 간 맞추는 법을 배우듯이 그 맛을 보는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맛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커피에서 없어요. 맛의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누구는 맛있다 그러고 누구는 맛없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런 식의 커피를 했지. 저 사람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었죠. 그쵸? 그거는 학문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참 커피가 인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요리라고 했었을 때 이 커피 카페를 그러니까 밥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요리 학원들이 그 아카데미처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그러면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모든 교육을 배우셔도 여러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SC의 모든 거를 다 배우셔도 뭐라고요? 기초라고요, 기초. 남들하고 차이점은 그 똑같은 수준인데 많이 알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 차이점. 남들보다 많은 용어를 알고 하는 방법을 알고 뭐 예를 들면은 라면 레시피를 몰랐는데 여러분이 프로페셔널까지 해서 라면 레시피를 배운 거야. 오, 그래도 남들보다 당연히 괜찮겠죠. 저 사람은 물을 300ml 아니면 500ml만 넣어야 되는데 500ml를 넣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1리터씩 넣어서 커피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는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 맛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라면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수준 차이가 확 나겠죠. 왜? 그 재료를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재료를 직접 해야 되니까 우리가 라면 수프에 들어가 있는 그 용량 그대로 했다가는 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게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는요, 뭘 배워도 기초라니까요. 그거는 뭘 배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했냐 안 했냐,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의 수준인 거지, 가장 낮은 등급의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배우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적인 걸로 많이 배우는 거에 너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안 배우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죠. 그 교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밥을 먹었을 때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로스팅을 했을 때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추럴하고 워시드 커피를 볶아봐야 돼요. 그죠? 차이점이 가장, 이게 얘는 똑같이 볶아도 똑같이 볶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추럴하고 워시드 커피를 볶아봐야 된다. 근데 이 볶을 때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에티오피아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가장 많은 맛들을 가지고 있는 커피일 뿐더러 여기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한 지역별로도 맛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나는 커피처럼.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는 꾸준히 받을 수도 있고요. 생산량도 많고 여러분이 가장 소비하기 편한 커피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커피로 워시드 내추럴. 그럼 중남미 커피에 내추럴 워시드도 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그 로스팅을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을 알려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시드하고 내추럴 하는 방법을 배운 게, 이게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시면 중남미 커피로 워시드 내추럴 당연히 그거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로스팅이 바뀌겠죠. 그래서 꼭 어느 나라 걸로 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맛있어 볶아봤더니 얘가 제품 내추럴 지포하고요 구찌로 했더니 너무 맛있어요 라고 했어. 너무 맛있어, 행복해, 갖고 오셨어. 내가 먹어봤더니 이거 너무 맛없는데요, 너무 잘못 볶으셨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비교치를 주거나 아니면 같이 커피하는 사람들 비교치를 줘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다른 커피, 남들이 없는 커피 하라고 갖고 와서 이게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공부로서는 얘기할 게 없으니까, 지금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다모 내추럴이 좋은데 저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포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얘가 지포하고 워시드로는 구찌가 가장 저렴하니까 구찌 워시드로, 이 두 가지로 하면은 워시드 내추럴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에서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나라 해도 돼요. 근데 콜롬비아를 하죠. 왜? 낮은 순으로 해서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가격대가 같으면 했는데 가장 저렴한 걸로 하시면 돼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제일 싸니까 조금 뭐 1,000원, 2,000원 더 비싼 거 해도 되잖아요. 해도 돼요. 그 문제 뭐 3,000원, 5,000원짜리 더 비싼 거 해도 돼요. 무슨 뭐 스페셜티급의 뭐 2,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대회용이 아닌 이상은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렴한 걸로 하세요, 제발.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브라질 커피. 가장 저렴한 거였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걸로 그냥 이런 거 하세요. 근데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뭐 이 중에서 그래도 브라질 세아도나 모지아나 많이 쓰던데 그러면 그걸 하셔도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과테라든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이거는 어디든 하셔도 돼요. 어디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시아 쪽에 가장 낮은 거 하면은 당연히 로부스타죠. 그 로부스타를 하나 하세요. 나머지 나라들은 솔직히 인도네시아나 케냐 커피 좀 다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르게 볶이긴 하지만 워시드 볶는 대로 해도 그냥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디카페인 커피 또 볶아 보시면 좋죠. 그럼 이제 뭐 했냐면 워시드, 에티오피아에 워시드 내추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남미 쪽에 콜롬비아, 브라질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콜롬비아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 로부스타 하나 볶았어요. 5가지죠. 그 다음에 볶을 게 인도네시아냐, 케냐냐. 이 선택. 6번째를 인도네시아로 할까, 케냐로 할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6개.
꼭 2개 한다 그러면 7개지만 6개 정도. 요즘 케냐가 예전 케냐가 아니기 때문에 6가지 선택으로 이 6가지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로스팅을 배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해야 이제 로스팅을 하기 위한 기초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비해 놓으시고 그냥 볶아 보셔도 되고요.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좀 저렴한 걸로 하세요? 남들은 쓰지도 않는 커피일 수도 있고 하는 커피들인데 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로스팅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남들이랑 다르는 밥을 잘하는 법, 요리를 잘하는 법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자꾸 재료를 가지고 나는 제주산을 써가지고 재료가 좋은 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실력이 됐었을 때 좋은 재료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리 실력이 좋은데 재료가 좋아. 그럼 어때요? 저절로 늘어나겠죠, 실력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재료 먼저 하게 되면 실력이 없는데 지금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막 이런 느낌일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생두가 안 좋아야 안 좋아도 다 이게 먹을 수 있는 커피들이에요. 훌륭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다 훌륭한 커피들이에요. 생두들이고 이걸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볶았는데 맛이 없어. 그게 여러분 실력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거예요. 이게 진짜 생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데 이걸로 일반 커피 맛을 낸다. 그게 다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라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구매할 거 다 얘기해 드렸어요. 가서 구매하셔가지고 뭐 하시면 되고요. 오늘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내드리는데 제가 시다모 G4를 쓰거든요. 내내 쓰고 있고 이게 되게 웃긴 거지만 이거보다 훨씬 비싼 커피도 많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커피예요. 저희 매장에서도. 근데 이 시다모 G4라는 거는 제가 선택했을 때 왜 이 생두를 했냐면 싸서 온 것도 있지만 싼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블렌딩 맛이 났어요. 내추럴인데도 불구하고 G4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막 일반적인 내추럴 커피가 아니란 말이죠. 수준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추럴적인 느낌이 많이 안 나. 나도 되게 미묘하게 나는 정도의 수준의 커피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볶아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얘는 블렌딩 맛이 나네. 싱글인데 너무 좋잖아요. 블렌딩이 돼 있어. 일반 커피 같은데 내추럴이 10% 정도 섞인 그런 커피의 수준이야. 이 정도면은 너무 좋은데? 라고 해가지고 골랐던 커피예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단점은 G4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들어오는 그 생두들 자체가 뭐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래도 그 범위 안에 있어요. 범위 안에. 0부터 100%라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G4보다 훨씬 나쁘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훨씬 더 좋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나쁘게 들어올 때는 그냥 그 블렌딩 맛이 아니라 그냥 그 로부스타 맛적인 느낌으로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좋을 때는 이건 그냥 내추럴 커피인데 너무 좋은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내추럴 맛이 너무 나니까 이게 싱글 내추럴 같은 거예요. 그럼 오히려 또 이게 안 좋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고른 게 아닌데 진짜 막 코케언이가 또 예전 코케언이가 아니니까 그 정도 수준의 내추럴 맛이 나는 거예요. 발현시켰을 때 이건 다 중볶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발현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저가를 안 쓰는 이유가 약볶음을 하다 보니까 이 발현 자체가 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도 입합을 가면 막 내추럴 향미 다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볶음 했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약볶음 했었을 때는 솔직히 막 그 맛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중볶음, 입합이 가지하는 커피는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고 중볶음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먹고 좋아하는 그 커피가 중볶음이에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불호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이걸 쓰는 데를 잘 못 봤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은 이제 이 지포도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예전엔 정말 저렴했거든요. 왜냐면 지포를 쓰느니 뭐 500원, 1000원만 쓰면 더 좋은 걸 쓰는데 정말 더 좋은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포를 안 쓰는데 감히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 워낙에 생들을 올려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걸 쓰는 데를 봤어요. 프랜차이즈 개념에서.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를 쓸 수가 있나? 이거 되게 쉽지 않은데 라는 거를 했는데 이거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요즘 뜨는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에 대항해서 뭐 나왔는지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컴포즈에서 이걸 싱글로 쓰는지 블렌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포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블렌딩으로 잘 안 쓰겠죠. 보통 싱글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100% 지포인지는 몰라도 이 지포를 조금 넣으니 그냥 하나 쓰는 게 낫거든요. 거기에 커피를 먹어보시면 지포로도 이런 맛이 날 수 있어? 이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볶음으로 가장 완벽하게 볶인 커피예요. 지포스럽지도 않으면서 블렌딩 커피가 나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을 냈어? 되게 놀랄 정도로 웬만한 훨씬 좋은 커피를 쓸 수도 있지만 그 집보다 훨씬 난 제가 느낄 때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서는 가장 낫어요. 커피를 먹을 때 뭘 먹어보시죠? 네, 아이스로 먹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개를 먹어보면 돼요. 뭐냐면 되냐면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아이스 이 두 개만 먹어보시면 커피 맛을 볼 때는 가장 좋다 그랬죠. 하지만 이 시다모에 뭐가 있냐면 약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내추럴 커피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기서도 나왔어요. 그게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중볶음 대회를 연다 그러면 정말 상위 안에 들 정도로 커피 맛으로도 대중적일 수 있는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고 로스팅 포인트가 계속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볶이는 게 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시기 그러면 한두 번 더 먹어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한번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간에 또 한번 이제 찍기는 할 텐데 이게 저 혼자 볶아서 맛 평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공부도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먹어보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볶았다는데 왜 이거는 열이 더 들어갔다 그러고 왜 얘는 열이 안 들어갔다 그러고 얘는 왜 탔다 그러고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건 여러분이 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같이 먹어보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신맛과 여러분이 얘기하는 신맛의 강도나 퀄리티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같이 먹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는 사람들은 들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일회성 수업을 하면은 어떨까? 날짜를 정할 것 같아요. 아마 날짜를 정해서 어차피 저희는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때 일회성으로 오셔서 어차피 평가를 할 거니까 그때 같이 먹어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한다 그러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로스팅 방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 맛평가는 로스팅이라고 관계없이 엄청나게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업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일회성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직접 해보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추출이나 맛보는 게 안 되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로스터기가 다르면 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없을 확률이 많죠. 왜냐면은 AST 과정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아는 거랑은 다른 거고 이건 좀 노하우적인 게 좀 있어서 왜냐면은 이게 오픈하기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가? 그건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냥 내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로스터기를 완전히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와서 그냥 맛만 봐도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맛이 바뀔 수가 있는 거나. 이제 그것만 해도 충분하실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로스터기로도 이런 맛이 날 수 있나? 아니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걸 해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단순하게 이거는 강볶음이고요. 이건 약볶음이고요. 이런 수준의 커피 맛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커피 맛을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로스터기로. 그래서 이제 이 로스터기도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아니 같은 커피로 다른 로스터기처럼도 맛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수가 있네 라는 걸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날짜 정해서 해보든지 아무튼 이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우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생두 탓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생두가 좋아서 나는 맛은요, 여러분이 내는 맛이 아니고요, 생두에서 나는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100이라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20밖에 안 되면 10만 원짜리를 해도 2만 원짜리 맛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여기 있는 12,000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 맛이 88,000원어치 나지 않아요. 20% 정도 더 맛있나? 30% 맛있나? 40% 맛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로스팅 실력 때문에 그 커피가 G4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생두가 안 좋은 걸 해야 그게 티가 나서 이걸 하는 거지. 내가 실력이 좋아서 좋은 생두를 쓰면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스팅 실력을 할 때는 무조건 저렴한 걸로 하는데, 이 저렴하다는 게 못 쓸 게 아니고요. 요 정도만 해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커피를 해야 로스팅 실력이 느니까. 좀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21분이나 지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마나 수업이 수업도 아니지만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또 하려고 그러는 게, 여러분이 이제 커피 어찌됐든 집에서 하든 뭘로 하든 재밌게 볶아서 오시면 리뷰하는 시간. 그것도 날 잡아가지고 찾아오시면 그 커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어떤 수준인지 평가.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볶았다 하면 섞어보세요. 정말 맛있는지. 맛이 없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맛있어지는지 와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게 커피는 괜찮은데 추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아마 두 가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을 평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거. 그러니까 맛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해서 안 되는 걸 고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유라든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같은 생두로 볶으면은 서로 피드백하기 좋으니까 그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 자세한 거는 뭐 공지를 남기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든 그걸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